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이 2013년부터 준비를 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보시면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포인티드라는 것은 뭐 약속된 뭐 이런 뜻도 있고 뭐 임명된 이런 뜻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니콜라스 코칼리스 해가지고 코파운더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이 내용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제 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더 언급을 해드리기는 할 건데, 아무튼 영상을 끝까지 봐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또 최근 소식들, 바이코인의 근황과 또 움직임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뭐 코박 관련해가지고 보면은 뭐 플랫폼에 구글 소셜 로그인 기능을 추가했다 해서 코박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플랫폼 내 구글 소셜 로그인 기능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저는 이 코박은 검색 엔진 개선과 전 세계 가입자 편의를 위해 도메인도 뭐 이렇게 전환할 예정이다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주목받아야 될 부분인가요? 이게 그 기사화까지 시키면서 해야 될 부분인가요? 저는 좀 특이하긴 한데, 그냥 로그인 자체가 추가됐다라는 거? 뭐 그거 가지고도 이렇게 기사를 낸다? 참 보면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약간 웃긴 이런 느낌이 많이 됩니다. 뭐 어쨌든 이런 거 볼 수 있겠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이 트론과 관련된 소식인데 되게 오랜만에 트론에 대한 소식들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트론이 약간의 좀 심각한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서클은 트론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합니까? USDC에 대한 이렇게 발행을 중단한다라는 건데, 서클은 단계적 전환으로 트론 블록체인에서 USDC에 대한 지원을 중단을 한다. 더 이상 트론에서 USDC를 이렇게 발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2025년 2월까지 서클 민트 고객의 USDC를 다른 블록체인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한다라고 해가지고 돼 있고, 그리고 트론의 USDC를 거래 또는 유통업체로 이동할 수가 없다. USDC가 지원되는 다른 블록체인으로 전송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혹시나 이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옮겨야겠죠. 언제든 옮겨야 되고 하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까요? 지금 모르게 떡상 딱 했는데, 이게 이제 바네크 현물 비트코인 ETF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14배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에 따라 지금 코인 시장의 영향력도 상당히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는 이 이더리움, 뭔가 지금 가격 자체는 잠깐 주춤한데, 이더리움의 가격이 3,000달러를 잠깐 넘겼어요. 3,000달러를 넘겨서 한 9달러 뭐 이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진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도 이제 52,000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뭐 아무튼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와, 진짜 코인 시장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또 한번 체감하고, 우리가 작년에 딱 한 2월 달에 우리 1년만 가지고 있어보자 해가지고 1년 적금 한번 부어봤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한 3배 가까이 먹지 않았나 라는 이러한 생각은 좀 해보는데, 뭐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미래가 형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다,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파이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과 요소를 할 것이다. 왜? 지금은 남들이 무시하는 그런 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스캠이다 어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파이에 대한 뭔가 그런 재평가를 받는 이런 기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중국 공식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에서 최초의 디지털 자산 발행 그리고 디지털 자산 거래가 완료가 되었다. 해당 상품은 우유회사 광밍이 발행한 수량 999개로 거래 가능한 제한적 디지털 자산이다 했는데, 이게 굳이 그런 실효성이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항상 희소성의 가치라는 걸 중시하는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굳이 한다? 좀 신기하긴 할 것 같네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저스틴 선으로 의심되는 주소에서 바이낸스로 9,000달러를 입금을 했다라는 건데, 9천만 달러예요. 9천만 달러. 굉장히 큰데,
뭐 아무튼 뭐 이거에 따라 참 보면 뭐 가격이 어떻게 또 이제 변화가 있을지. 근데 이것 때문인가요? 가격이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기분 탓일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되고. 이제 러시아와 중국은 상억 거래에서 미국 달러 사용을 완전히 중단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부분 자체가 좀 심각한 상황은 맞겠죠.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의문점이 들고 세계 이제 화폐 경제에서는 과연 파이 네트워크를 뭐 채택할 수 있는 이게 기회다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위기를 반대로 하면 기회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볼게요. Legal Announcement 돼 있는데 자, 파이 커뮤니티 컴퍼니와 제네 시몬스 컴퍼니와 브랜드 분쟁을 시작을 했다. 파이 커뮤니티 컴퍼니는 파이 기호가 포함된 머니백에 대한 이렇게 제네 시몬스 컴퍼니의 상표 신청에 반대를 하고 있다. 암호화폐 분야의 선구자로서 커뮤니티는 제네 시몬스의 파이 기호가 포함된 머니백에 도전을 한다. 혼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18년도부터 확립된 고유 파이 마크를 보호하기로 결정을 했고 파이 로고 상품은 18년도부터 코어 팀에 의해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균형은 이 파이 코어 팀에 유리하게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근데 이런 법적 분쟁 사실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굉장히 앞으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더 이제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왜냐 워낙 비슷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사거나 아니면 이런 분쟁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18년도부터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전보다 훨씬 더 먼저 등록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파이 코어 팀이 유리하게 작용될 수는 있겠다. 이제 요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보면 파이 네트워크 이제 321.9만 팔로워인데 큰 변화가 없죠. 그냥 뭐 100단위, 10단위 정도 약간의 변화 요런 정도만 있고 지금 그냥 멈춰 있습니다. 이제 곧 322만, 뭐 내일 정도 되면은 322만원 되겠는데 너무 갑자기 속도가 급 줄어가지고 약간의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긴 합니다. 뭐 어쨌든 이상한 느낌은 느낌이니까 뭐 이대로 한번 보시면 되고 이더리움을 따라잡기는 아직까지 힘은 좀 많이 부족하고 이런 식의 속도로 가면은 올해 따라잡기는 좀 올해가 아니라 이번 달에 따라잡는 건 좀 불투명해 보인다 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다음 내용을 보면은 핵심 내용이죠. 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니콜라스 코칼리스 해가지고 되어 있고 코파운더 파이 네트워크 어포인티드 201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리가 뭐냐면 어포인티드라는 거는 여러분들 임명된이란 뜻이에요. 2013년에 임명이 됐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좀 특이한 거는 다른 곳들은 2020년, 2022년, 2019년, 2017년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 그 포스트 닥터럴 돼 있죠. 이거 스콜러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박사 후 연구원이란 뜻이에요. 졸업생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뭐 하여튼 다른 데는 설립 일자가 뭐 19년, 17년, 뭐 2020년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만 201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콜라스 씨만. 그래서 굉장히 일찍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옛날부터 계획을 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설립을 해서 했다. 이게 뭔가 팩트가 될 거예요. 왜?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뭐 떠들어대도 이게 떠들고 막 좋다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결국 회사가 공식적으로 설립되면은 그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2018년도에 설립했기 때문에 2013년 뭐 이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이게 또 조작일 가능성 워낙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떠돌다 보니까 사실 좀 의심스럽기도 해요. 자, 이렇게 말하면 프로젝트의 파이 주인은 누구일까요? 맙소사 스탠포드 대학은 파이의 공동 창립자로 니콜라스를 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또 글자체로 한번 볼까요? 글자체로 보면은 2013 돼 있는데 이게 약간 2017이나 이런 것도 2019 여기 선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자, 2020에서 돼 있고 2019 이게 선 자체가 이렇게 맞아요. 보통 숫자에 대충 맞죠? 이거 제가 좀 어거지로 좀 긋긴 했는데 이 선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2013도 보면은 뭐 선이 맞긴 한데 이게 살짝 이 높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높이가 얘는 이자가 여기 있고 그죠?
3자가 이쪽에 있고 약간 그 높이가 약간의 간극 차이는 있다라는 거. 근데 3자 표기된 게 없어가지고 뭐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도 현재 볼 수 있다. 근데 다만 이런 관련 내용을 2013이라고 치거나 아니면 파이 네트워크 2013 쳤을 때는 딱히 뭔가 정확한 정보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체가 약간의 낚시성이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뭐 어쨌든 파이가 과연 2013년에 임명이 됐다. 그렇다면은 왜 2013년이라고 표기하지 못하는 걸까? 이제 우리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단순히 해프닝이나 아닐 가능성 2013년 이렇게 표기된 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2013년에 설립이 됐다면은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파이 네트워크가 뭔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노력 정도는 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는데 뭐 여러분들 각자 판단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니콜라스 씨가 정말로 공동 창립자로서 2013년에 임명을 했다면 그러면은 설립 자체는 2018년에 됐으니까 어차피 공식은 2018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은 일단 해프닝적으로 넘어가고 추후에 제가 좀 더 조사해보고 요거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좀 내려드릴게요. 종합적인 결론? 뭐 생각 의견이 맞을 것 같고요. 테스트넷에 보면은 뭐 이렇게 지금 노드에 대해서는 좀 더 줄어든 모습? 근데 거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500대, 300대에서 떨어지고 그죠? 269435 기억을 해놨다가 한번 내일 또 비교해봅시다. 이게 떨어졌는지 올라갔는지 269435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또 파이도 가보면은 좀 올라갔어요. 수치가 2960이 돼 있죠. 많이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게 뭐 여러분들 소로반의 영향력이다 뭐 스텔라의 영향력이다 이러는데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가 스텔라에 대해서 그렇게 딱히 파이하고 엮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거를 엮어버리면 결국에는 파이하고 스텔라는 연관된 거니까 뭐 코인의 가격, 뭐 가치 이런 것들이 약간 물음표스러운 부분이 될 거예요. 미스테리어스한 이런 부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1파이에 만약에 내가 100원이다 그럼 팔 거예요? 자 1파이에 500원이다 이러면 팔 거예요? 아니 진짜 물어보는 건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저는 안 팔아요. 100원 500원은 안 팔 겁니다. 왜? 아니 그동안 채굴해온 게 있고 그 채굴한 거 뭐 100원? 이렇게 되면은 뭐 사람들마다 가치는 틀리겠지만 뭐 31만 4,159달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요런 거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좀 말이 됩니까? 그죠? 이러면 0.01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0.01달러에서 0.05달러, 0.04달러? 우리가 이거 받으려고 팔았습니까? 아, 0.01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0.1달러. 0.1달러에서 0.4달러 되는데, 뭐 이거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값어치와 가치를 이렇게 논하고 이러면 안 되긴 하지만, 좀 웃기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텔라하고 자꾸만 이제 연계를 지면 저는 좀 약간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굳이 제가 스텔라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파이가 당연히 뭐 스텔라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들어졌다 이제 이런 부분은 이해는 해. 하지만 이 블록체인 자체가 엄연히 보면은 좀 틀려요. 그쵸? 블록체인 자체의 구조가 틀린 걸 가지고 이게 다른데 이게 메인넷이 만약에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더하고 비트가 있는데 뭐 이더 말고 다른 거 할까요? 자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뭐가 있을까요? 비트코인 레전드라고 합시다. 비트코인 레전드.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고 배웠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BRC22 어쩌고저쩌고 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결론은 뭐다? 자 비트코인 레전드는 그냥 실패한 프로젝트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텔라 뭐 몇백원짜리 코인 제가 단순히 이렇게만 보는 이유는 결국에 리플에서 파생된 게 스텔라예요. 그죠? 그 스텔라도 결국에는 파이도 결국에는 스텔라에서 파생됐다 뭐 이런 논리로 만약에 스탠스를 취하게 된다면은 파이의 값어치는 솔직히 별로 안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도 지금 비교해보면 자 리플 가격이 지금 764원이에요. 제가 가격만 가지고 얘기하면 좀 그러긴 한데 자 스텔라로면은 158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과연 파이 네트워크의 가격은 얼마나 돼야 됩니까? 그리고 소로반이라는 게 정말 대호재다? 뭐 그렇게 나름 그 기술력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파이 네트워크가 이 소로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만큼이 됐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고 앞으로는 2만대, 3만대, 5만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쵸? 만약에 그 영향력을 받았다면. 근데 만약에 빵이 떴다면은 그 논리는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은근히 이 스텔라하고의 연관성을 가지고 이 기대감을 자꾸만 올리는데 그냥 뭐든지 그 기대감을 엮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엮고 스텔라도 엮고 그쵸?
또 뭘 엮을까요? 계속해서 알파적인 요소를 엮게 돼버리는데 이거는 별로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봐요. 파이코인의 가치는 파이코인이 알아서 찾아갈 수 있게끔 냅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이와 연관성을 짓는 이 프로젝트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파이와 연관된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파이 메인넷 기반으로 한 이런 토큰들이 좀 발행이 추가적으로 되는 게 그래서 진정으로 파이에 대해서 이거를 코인의 가치로 그쵸 메인넷이 된 이 값어치로 따져야 되는 게 맞지. 우리가 토큰과 그 다음 코인의 차이가 뭐예요? 현재 파이는 토큰일까요? 코인일까요? 파이는 현재 토큰이라는 게 엄연히 맞아요. 왜? 메인넷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메인넷이 이루어지면은 코인이 됩니다. 근데 메인넷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정의하면은 이런 건 다 토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현재 파이 코인 엄연히 따지면 토큰이다. 코인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근데 미래에 우리가 조금만 더 지나서 그래서 자꾸 메인넷 외치는 게 뭐다? 진정으로서 코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메인넷이 이루어지면 그 순간부터는 파이가 이렇게 쭉 값어치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뭐 메인넷 된 것들 쭉 보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값어치라는 것은 존재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이 2013년부터 준비했었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다른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파이하고 또 시황 분석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 파이코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